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려고 말에 힘을 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을 하고 나서 후회가 밀려오거나 괜히 나의 속마음을 꺼내 보인 것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한 번 전달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쉽게 잊히지 않고 때로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는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침묵이 더욱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점차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왜 사람은 말을 아껴야 하고 어떤 순간에 침묵이 필요한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연들을 통해 그 말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말의 중요성과 침묵의 힘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 상태에 대한 침묵의 중요성입니다. 재정 상태에 관한 이야기는 타인에게 질투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플라톤이 강조한 침묵의 지혜는 여기서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자산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재정적인 자랑보다는 조용히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에 대해 자랑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서 질투심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산을 불린 이야기가 부러움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김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후 자신이 성공적으로 쌓아온 재산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해왔고 퇴직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꽤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김 씨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김 씨는 자주 모임에서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김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투자 성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작년에 산 주식이 2배로 올랐어. 그리고 이번에 산 아파트도 금세 가격이 오를 거야. 처음에는 친구들도 와, 대단하다 며 김 씨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김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와의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가 김 씨의 자랑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넌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성공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재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이미 친구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늘어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고립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관계를 해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재정 상태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 상태를 자랑하거나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면 결국 중요한 관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침묵의 지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제하고 내 성공담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묵묵히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돈보다 더 소중하며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문제는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이 잘 관리해야 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남에게 자랑하기보다는 재정 상태를 현명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문제는 외부에 이야기하지 말라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갈등이 생기면 그만큼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때로 외부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싶거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외부에 이야기하는 순간 생각지 못한 오해와 갈등을 더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가족의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밖에서의 조언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내면에서 다루어야 할 깊이 있는 문제이기에 이를 외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외부의 조언이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결국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타이밍이 잘못되면 상황은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 씨는 50대 중반의 주부로 남편과의 오랜 결혼 생활 중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가사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녀 교육 문제로도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진로를 두고 남편은 실용적인 직업을 강조했지만 이 씨는 자녀의 꿈을 존중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러한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답답한 마음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남편과의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 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이 씨는 그 위로를 받으며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조언은 이 씨에게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너무 참지 마. 남편한테 강하게 나가서 너도 힘들다는 걸 보여줘야 해. 라며 강경한 대응을 권유했고 또 다른 친구는 남편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남편한테 요구할 건 확실히 요구해야지. 라고 이 씨를 부추겼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감정을 터뜨리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이 씨의 변화된 태도에 더 화를 내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이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의 문제를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더 큰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길 바랐지만 외부에서 들은 말들은 결국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이 씨는 친구들에게서 받은 조언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했음을 자각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결국 부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고 외부의 개입은 그 갈등의 본질을 왜곡시키기만 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았고 그로 인해 남편과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내 갈등은 외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친구나 지인의 조언은 때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민감한 문제를 외부에 공유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편견이나 왜곡된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각자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그 복잡한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문제는 외부에서 조언을 듣기보다는 가족 구성원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그들은 가정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친구나 지인의 조언은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토닉 가족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라 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가족끼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고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 그 침묵은 관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계획은 말보다는 실천으로 하라 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누구나 꿈꾸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전에 너무 자주 말로 꺼내는 것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공유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평가받고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계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강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말을 아끼고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이루기 전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데서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말로 풀어놓는 순간 이미 그 목표의 절반을 이룬 것처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안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계획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며 말로 하는 약속보다는 조용히 이루어지는 결과가 더 가치 있는 법입니다. 박 씨는 평생 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말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하며 자신의 꿈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할 거야.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고 친구들과 만나면 이번에 제대로 준비했어. 곧 시작할 거야 라며 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박 씨의 열정에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여러 차례 사업 시작을 미루기 시작했고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고 시장 상황도 불안정했습니다. 박 씨는 이리저리 고심했지만 계획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그는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작되지 않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의 열정을 응원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의 말을 가볍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저 말뿐이겠지 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고 가족들마저도 그가 사업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한 친구는 너 언제까지 말만 할 거야? 라는 농담 섞인 말로 그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는 자신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다닌 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요.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 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계획을 더 이상 주변에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실천하는데 더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그동안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느꼈던 부끄러움과 실망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는 결과로서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미래의 계획은 꿈꾸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말로 자주 꺼내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입니다. 플라톤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은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실천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부담이 되고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 계획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을 입 밖에 내기 전에 스스로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며 성공했을 때 비로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말로 한 약속은 기억되지만 이루지 못한 약속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남들 앞에서 그저 말로 끝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먼저 약속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비밀로 하라 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자주 이야기하고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 실수로 기억하게 되고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묵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수나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지나치게 말로 꺼내면 오히려 우리를 그 시절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자주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그 상처를 다시금 마주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실패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일 뿐, 그 자체로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반복해서 말로 꺼내고 자신을 그 경험에 얽매이게 만들면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힌 채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최 씨는 젊은 시절 큰 꿈을 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운영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사업 운영 미숙으로 결국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매우 컸고 최 씨는 그 일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 그가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 씨는 그 실패에서 벗어나는 대신 오히려 자주 그 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실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그때 사업에서 실패한 것만 아니었어도 지금쯤은 일하며 한탄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신의 과거 실패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최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최 씨를 실패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최 씨는 주변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회복 중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과거의 실패를 겪고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대화를 할 때마다 그때 실패한 그 사업 이야기 말이지 라며 대화를 시작했고 그때마다 최 씨는 마치 과거의 족쇄에 묶여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한 친구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넌 그 사업 실패 이후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너는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씨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의 실패를 입 밖으로 꺼내며 자신을 그 시절에 갇히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최 씨의 현재 모습이 아닌 실패한 과거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자신을 발목 잡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말로 꺼내는 순간 우리는 그 과거에 다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실패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 실수에 머무른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실수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얼마나 빠르게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지나치게 말하는 대신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할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5번째는 타인에 대한 불평과 험담을 피하라 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종종 타인에 대한 불평이나 험담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행동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불평과 험담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오해를 만들며 심지어는 자신이 상처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말하는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말은 되돌아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자칫말의 무게를 과소평가하게 되지만 불평과 험담은 아주 빠르게 확산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불평하는 그 대상이 직접 알게 되었을 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말보다는 침묵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평이나 험담은 우리의 대인 관계를 망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그 친구조차도 우리를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도 언제든 불평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심이 싹트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강 씨는 직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 능력에 자부심이 있었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들에 대한 불만이 늘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상사들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강 씨는 그 불만을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특히 강 씨는 퇴근 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직장 생활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팀의 누구는 일을 왜 그렇게 대충 하는지 모르겠어. 나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부장님은 너무 독선적이야. 팀원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 씨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강 씨도 이런 자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 씨의 불평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강 씨가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상사에 대한 불만이 어느새 직장 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말이 전해졌고 그 말이 다시 상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상사는 강 씨가 뒷담화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상사에게 불려가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직장에서 힘들게 쌓아온 신뢰를 단 한 번의 불평으로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아왔던 그였지만 불평과 험담으로 인해 그는 팀 내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도 강 씨는 언제든 우리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수 있다 라는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강 씨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했던 불평과 험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뢰했던 친구의 작은 말실수로 인해 직장 내에서의 신뢰와 명예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의 관계조차도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강 씨는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친구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평이나 험담은 결국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게 됩니다. 우리는 불만을 말하면서 순간적인 위안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갈등의 씨앗이 되어 관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불평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말은 점점 왜곡되고 커지면서 결국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플라톤의 철학처럼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침묵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불평은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나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강 씨의 사연에서 보듯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고 그로 인해 우리는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되돌아올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타인에 대한 불평과 험담을 줄이고 침묵을 통해 관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플라톤이 말한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 라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말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주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며 불필요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감정 소모를 줄이고 평온함과 안정감을 찾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죠. 침묵은 그런 평온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은 때로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지만 지나치면 그 말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고 행동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침묵은 자신감과 결단력의 표현이기도 하며
자신의 가치를 소리 없이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잠시 멈춰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반면 침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말이 적으면 그만큼 상대방의 말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대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더 큰 신뢰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고 슬픔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말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말들이 오히려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에게 평온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때로는 침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침묵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른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침묵 속에서 얻은 지혜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 남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의 힘과 한계를 이해하고 말보다는 행동과 침묵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침묵이 더 많은 가치를 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지혜와 평온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